요 얘기는 미국에 국한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2007년도 리먼 사태처럼 무너진다, 전 세계 경제 글로벌 대공황이 온다 라고 분석하신 분들은 잘못된 겁니다. 아마도 이 분석은 우리 대한민국 코인 방송에서는 보기 힘드실 겁니다. 경제 방송도 마찬가지고 주식 방송.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뭐냐면 이제 볼륨보고에서 나온 건데 연준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최근 2주 동안 미국 상업은행들의 대출을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자, 보시면 어떻게 됐나요? 자, 이렇게 쭉 떨어졌죠. 무슨 뜻일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JP모건, 웰스파고, 시티은행, 그리고 중소형 은행들, 이런 미국에 있는 상업은행들의 대출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감소되고 있다. 1,050억 달러가 감소 중이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25대 뉴욕 멜론 은행 이런 거 다 모건 스탠리, JP모건 25대 대형 은행에서는 235억 달러.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한 실리콘밸리 좀 큰 거지 그래도. 얘네보다 더 작고 중소형 은행들에서 736억 달러로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대형 은행은 235억 달러, 중소형 은행들은 736억 달러. 또 그 중에 미국 내에서 영업 중인 외국 은행들도 75억 달러. 자,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걸까? 중소형 은행들에서 70% 가까이가 대출이 감소됐다는 건 뭔 뜻이냐면, 미국 내에서 미국인들이 자동차를 구매한다던가 아니면 상업용 부동산을 투자한다던가 이것저것 진짜 실소비, 경제 돌아가는 이런 시장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힌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70% 가까이가 지금 그 상업은행들이 대출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 돈들이 대출 감소했으면은 어디서 대출을 하고 자금은 어디에서 어딜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중소형 은행들이 736억 달러 대출이 감소했대.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대출을 하려고 했던 중소형 은행에서 어디로 움직였다? 대형 은행으로 움직였다. 그럼 자금도 당연히 대출이 대형 은행으로 움직였으면 당연히 예치도 중소형에서 대형으로 움직이겠죠.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은 은행은 뭐를 먹고 살아요? 예금과 대출 사이에 예대 마진을 통해서 돈을 벌어먹고 삽니다. 쉽게 말해서 은행에는 대출 상품을 많이 팔아야 돈을 많이 벌어. 근데 안 그래도 힘든데 중소형 은행들은 대출이 감소하네. 그럼 얘네들 수입은 어떨까? 앞으로 이제 우리 미국 1Q 실적 발표 때 중소형 은행들이 이제 실적을 발표할 거야. 우리 얼마 벌었고요. 우리 자산이 얼마 있고요. 채권을 갖고 있는 건 얼마나 갖고 있고요. 좋게 얘기할 수 있을까? 대형 은행은 좋게 얘기할 수 있겠죠. 왜? 수요가 중소형에서 대형으로 옮겨갔으니까. 당연히 좋을 수가 없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전 세계 시장, 우리 미국의 유동성 시장에 대출이 줄어든다는 건 뭐가 줄어든다? 유동성이 줄어든다. 자금이, 신용이 경색된다. 우리 심근경색 뭐예요? 심장이 막 쪼이고 맨날 약 먹고 우리 스탬프 받고 심근경색이죠. 똑같아. 신용경색 뭐예요? 시장에 돈이 안 돌아. 우리 몸으로 따지면은 맑은 피가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돌아야 되는데 돌지가 않아. 한쪽이 막혀 있어. 똑같은 겁니다.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온다는 건 막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상업은행이 지금 미국에 있는 중소형 은행들이 지금 위험해. 왜?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수익 구조가 좋지가 않아. 그런데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뭐냐면 상업용 부동산이 어떻게 돼요? 중소형 은행들이 제일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피스, 사무실 해가지고 막 쪼개가지고 임대료 받고 코로나 때는 장사 너무 잘 됐어. 잘 팔리고. 근데 지금은 거래량이 뚝 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기존에 내가 샀던 상업용 오피스 요거 가격들도 쭉 떨어지죠. 부동산 시장이 냉각된 거는 똑같이. 그러면 내가 대출을 받아서 상업용 부동산을 샀어, 미국에. 근데 제로금리, 우리 코로나 때는 제로금리 때 저렴한 금리로 이 물건을 샀는데 이제 만기가 돌아왔네. 2년 만기, 3년 만기. 보통 미국의 모기지 부동산 시장은 변동금리가 아닙니다. 고정금리예요. 30년, 40년 이런 식으로 오래 똑같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도 타격을 입지 않아. 근데 상업용 부동산은 다르죠. 얘네는 변동금리입니다.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면 바로 직격타로. 자, 그러면 상업용 부동산 올해 만기 대출 금액이 353억 달러라고 합니다. 자, 2025년도까지 가볼까요? 2025년도까지는 우리나라 원화로 총 다 합치면 2,000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353조 원에 해당하는 물건지 이제 계약
부동산 소유주들은 재계약을 하던가 대출 만기 연장을 하던가 아니면 돈 없어요. 은행한테 넘겨야 돼. 그럼 은행은 어떻게 돼요? 담보로 갖고 있었던 거를 시장에 내놓겠죠. 더 떨어지기는 내놔야지. 그럼 상업용 부동산이 어떻게 될까? 가격들이. 하락폭이 더 가파르게 떨어지겠죠.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지금 중소형 은행들이 736억 달러가 감소를 했다 그랬죠. 감소를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실리콘밸리라던가 이런 중소형 은행들이 막 무너지는 걸 봐, 옆에서. 그럼 자기네들도 이거 대출해주면 안 되겠다. 최대한 고객들이 갖고 있는 돈 지금 안 그래도 안 찾아주는 거에 너무 고마운데 만약 찾을 수도 있으니까 대출 내주면 안 되겠다. 대출을 안 내줘. 그러면 기존에 상업용 부동산 투자한 사람들도 대출 연장을 해야 되는데 조건이 까다롭겠죠. 대출 문턱도 높아지고 그럼 자연스럽게 차환이 더더욱 힘들어지고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어떻게 된다면 우리 금융시장, 뱅크런 이런 거와 같이 또 다른 불안함의 또 내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시장에. 이러한 불안 가능성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번 주 금요일 날 대형 은행들이 실적을 발표할 때 앞으로 대출 가이던스를 어떻게 할 건지 얼마나 줄일 건지 이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근데 이제부터 중요한 거 이제 들어갑니다. 이 전까지는 우리가 다 배웠던 것들이에요. 지금 하는 얘기는 어디 나라 얘기예요? 도이치뱅크 파산 이야기 있던데 우리 이거 2주 전에 배웠는데 우리 요 얘기는 미국에 국한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자, 미국은 2007년도 리먼 사태처럼 무너진다, 전 세계 경제 글로벌 대공황이 온다 라고 분석하신 분들은 잘못된 겁니다. 왜 분석이 이게 잘못된 거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JP모건, 웰스파고, 시티은행 이런 애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스트레스 테스트를 다 거쳤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준이 금리를 이렇게 올리면 너네 버틸 수 있어? 오케이. 25bp 올려볼게. 너네 버틸 수 있어? 오케이. 다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쳤기 때문에 물론 이게 100%는 아니야. 뭐든지 변수가 있고 다른 것들이 이제 변수로 작용을 할 수 있겠지만 스트레스 테스트를 다 거쳤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게 뭐냐면 도드-프랭크 법이라고 요게 이제 2008년 리먼 사태 딱 터지고 나서 오바마 때 이게 설립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500억 달러 이상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들은 여기에 그 미국 중앙정부라든가 재무부라든가 미국 정부한테 감시를 받아야 돼. 감시 이퀄 스트레스 테스트 너네 해. 그겁니다. 근데 이제 2018년도 트럼프 때 500억 달러에서 2,500억 달러로 이게 상향 조정이 됐죠. 그래서 이번에 실리콘밸리가 2,500억 달러가 잘 안 됐어. 그래서 이번에 실리콘밸리 은행 무너지면서 누구 탓을 했냐면 미국 정부에서 야 트럼프가 이거 2,500억 달러 올리지 않았냐. 공화당 너네 때문에 이렇게 은행이 무너진 거 아니냐. 서로 이렇게 탓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미국은 도드-프랭크법으로 인해서 다른 국가들 은행보다 안전하다. 자, 그러면 미국은 괜찮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로 한번 가볼게요. 유럽은 어떻게 될까? 아마도 이 분석은 우리 대한민국 코인 방송에서는 보기 힘드실 겁니다. 경제 방송도 마찬가지고 주식 방송. 자, 유럽 은행들이 지금 왜 위험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유럽이 EU에서 금리를 인상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 1년도 안 됐습니다. 불과 6개월에서 한 9개월 정도 됐겠다. 유럽이 금리를 언제부터 올렸냐면 작년 7월 11일 기준금리 0%에서 0.5%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유럽은 2022년도 7월 이전에는 코인이슈님 그러면 제로금리였나요? 맞습니다. EU는 11년 동안 기준금리를 동결했어요. 제로금리였습니다. 금리가 0%였다는 거예요. 자, 금리가 0%였다는 거는 은행들 입장에서 뭐예요? 금리를 인상해. 그럼 누가 좋아해요? 돈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돈놀이하는 은행들이 좋겠죠. 그럼 반대로 금리가 제로금리야. 금리가 없어. 0%야. 은행들 당연히 싫겠죠. 근데도 은행들은 돈을 벌어먹고 살아야 돼. 그러면 기존에 예대마진으로 벌었던 은행들이 어떤 식으로 수익을 냈을까? 유럽 은행들은.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됐을까? 기존에 제로금리이기 때문에 예대마진은 안 돼. 우리 이원강님. 그쵸. 투자. 유럽에 있는 도이치뱅크가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왜 투자를 했을까? 이유가 제로금리야. 금리가 제로다 보니까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밖에 없어. 예대마진이 안 먹혀. 그러면 도이치뱅크뿐만 아니라 스위스, 우리 크레딧 스위스도 마찬가지고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EU에 속한 은행들은 어떤 식으로 11년 동안 돈을 벌어왔냐면 전 세계 해외 금융자산, 일본 국채 사볼까? 아니면 일본 부동산 사볼까? 한국의 삼성 사볼까?
한국 주식 코스닥 코스피 사볼까? 아니면 글로벌 부동산들, 런던에 있는 뭐 이런 부동산들 사고, 중국에 있는 이런 것들, 증시 투자하고, 다양한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AT1 채권, 코코본드 배우셨죠? 크레딧 스위스나 전 세계 유럽에 있는 은행들이 자기네들이 코코본드를 발행해. 채권을. 발행해서 어떻게 해요? 서로 유럽 은행끼리, 야, 우리 먹고 살기 힘들지? 서로 사주자. 은행들끼리 서로 코코본드가 왔다 갔다 해. 자, 그렇게 해서 11년 동안 버텼습니다. 버텼는데 EU에서 금리를 들어올리네. 연준에서도 금리를 들어올리네. 어떻게 했을까? 유럽 은행들. 물론 이렇게 투자만 해서 뭐 수익을 봤다?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 뭐 카카오뱅크처럼 핀테크 은행업이 뭐 네덜란드도 있고 영국도 있고, 근데 아시아 우리 한국이나 뭐 중국, 미국한테는 너무 역부족이야. 최근에 코코본드 가격들 어떻게 됐나요? 전 세계 글로벌 그 코코본드 시장이 300몇 조인가 몇백조 원이죠. 가격이 쭉 떨어졌죠. 자, 전 세계 해외 자산들 어떤가요? 채권 가격 어떻게 됐나요? 금리를 미친 듯이 올리니까 채권 가격 어떻게 돼요? 우리 금리랑 반대죠. 채권 가격이 곤두박질십니다. 그러면 이미 지금 유럽에 있는 은행들은 11년 동안 투자로 벌어먹고 살았는데 그 투자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유럽에 있는 은행들이 무너지면 누구를 치느냐? 전 세계에 있는 부동산, 주식, 채권, 다양한 곳을 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도이치뱅크가 흔들리니까 누구 주가가 빠져요? 미국에 있는 상업용 부동산 관련된 이런 기업들이 쭉 빠집니다. 이런 식으로 위험하다. 그래서 사실 미국에 있는 은행들 지금 뭐 연준에서 영래포 금리 뭐 자금들, 영래포 자금들도 많고, 그리고 상위권 은행들도 지금 모아둔 비축해놓은 자금들이 많다. 초과지급금도 그렇고 너무 많아서 안전하다. 그럴 수 있습니다. 위기가 터져도 막을 수 있어요, 미국은. 근데 만약에 유럽이 터져서 그거를 돌려서 우회적으로 미국을 때린다 그러면 그때도 막아줄 수 있을까? 미국이 독일이며 유럽이며 뭐 친미 국가고 뭐 유럽 동맹 국가라지만 자금을 막아줄 수 있을까? 물론 대출을 해줄 수는 있겠죠. 돈놀이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위험성 리스크들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트가 30K 가서 기분 좋으시죠? 30.2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쭉 이렇게 떨어지죠? 힘이 없어. 못 올라가. 자, 30에서 35K 가면은 뭐 좋을 것 같나요? 35에서 40K 간대. 좋을 것 같으세요? 물론 15K, 16K, 20K 사신 분들은 좋겠지. 상승은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느 정도 익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몸집을 좀 이렇게 줄여 나가야 돼. 지금 곳곳에 심어져 있는 지뢰들이 너무 많아. 매복되어 있는 지뢰들이. 그거를 한 개, 두 개 안 밟을 자신 있으면 그건 가능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중반기, 하반기 뱅크런 뭐 은행들 이런 이슈들이 끝났습니다. 이제 은행 위험은 없습니다. 라고 분석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직 안 끝났어요. 실리콘밸리 뱅크. 걔네처럼 무너지거나 이런 것들을 단기적으로 보기 힘들 수 있겠지. 근데 이게 돌고 돌고 돌아서 때린다. 잘 익은 홍시가 많네요. 맛있어 보이지만 톡하면 터질 듯한. 좋습니다. 비유가 홍시 하나 써먹겠습니다. 메모해놓고. 그래서 뭐 4월 달에 터지든 5월 달에 터지든 6월 달에 터지든 어차피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 코인도 있고 현금도 있고 다 갖고 있어. 걱정할 게 뭐가 있어.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도 다 50대 50 반반 전법 요거 말씀을 드렸죠.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